미선아, 제발 우리 시댁 좀 살려줘. 네가 이렇게까지 잘 살 줄 몰랐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바로 3개월 전 저를 식당 아줌마라고 조롱했던 박지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팠지만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복수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식당 아줌마가 그녀들 앞에서 투자자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4월의 어느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오전 6시에 눈을 뜹니다. 결혼 30년이 넘은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식당 가는 거야? 응, 점심시간에 손님 많을 때 가야지. 저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편한 면바지. 화장은 하지 않았어요. 오전 9시 저는 강남역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미선인의 집밥이라는 간판이 달린 조그만 식당. 20평 남짓한 공간에 테이블이 8개 정도 있었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알바생 지연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지연아. 오늘 재료 다 들어왔어? 네, 아침에 도매상에서 다 받았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양파를 까고 고기를 손질하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식당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1층에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사장이 아니라 종업원처럼 일합니다. 주방 일도 하고 홀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죠. 사장님 왜 이렇게까지 일하세요? 지연이가 처음 일하던 날 물었던 질문이에요. 난 일하는 게 좋아서 그래. 손님들 얼굴 보는 것도 좋고. 오전 11시 30분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줌마 김치찌개 하나요.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주세요. 주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능숙하게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30분 동안 식당은 전쟁터였어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손님들이 빠져나갔죠. 휴, 오늘도 바빴네. 지연이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남은 김치찌개 한 그릇을 떠서 먹었습니다. 30년 넘게 요리를 해온 손맛이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저 변호사 최입니다. 남편의 법률 고문이었어요. 아, 네. 최 변호사님. 이번 달 임대료가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확인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만 2억 1,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제 건물 5채에서 나오는 월세였습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은 총 2채로 총 83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은 이마트에서 산 2만 원짜리 티셔츠와 만 원짜리 운동화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매출 확인하셔야죠. 지연이의 말에 정신이 들었어요. 아, 그래. 오늘 얼마 나왔어? 87만 원이요. 잘 됐다. 오후 4시 저는 식당 문을 닫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차는 있었지만 지하철이 더 편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오후 5시.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건물들에 비하면 초라한 집이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충분했어요.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이거 왔더라. 남편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미선아, 나 지은이야. 기억나? 우리 중학교 동창이잖아. 30년 만에 동창회 한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 신라호텔 레스토랑이야. 꼭 와. 주소 보낼게. 동창회? 30년 만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중학교 시절 추억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죠. 반면 박지은이는 집이 부자였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예쁜 옷을 입고 다녔고 인기가 많았어요. 갈 거야? 가봐야겠지. 30년 만인데. 그래, 옷 새로 살까? 아니, 집에 있는 거 입으면 돼. 그날부터 저는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통쾌한 반전의 시작이 될 줄은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고 다니다 보니 마땅한 옷이 없었죠. 결국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슬랙스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깔끔했어요. 가방은 5년 전에 남편이 사준 가죽 가방. 3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보, 예쁜데? 잘 다녀와. 오후 6시 30분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 신라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번쩍였죠. 23층 파크뷰 레스토랑 입구에는 풍양중학교 3-1반 동창회라고 적힌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어요. 어머, 누구야? 한 여자가 저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박지은이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여전히 예쁘고 화려했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 그리고 어깨에 걸린 가방은 에르메스 버킨백. 최소 5천만 원은 할 거예요. 지은아, 나 미선이야. 어머, 미선이? 진짜 오랜만이다. 박지은이 제 손을 잡으며 반가운 척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저를 위아래로 흐고 있었습니다. 제 검은색 블라우스, 회색 슬랙스, 그리고 낡은 가방까지요. 와, 너 정말 안 변했다. 그대로네.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구두. 자, 다들 앉아요. 한 명씩 근황 이야기해 볼까? 박지은이 사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내가 먼저 할게. 나는 졸업하고 대학 가서 지금 남편을 만났어.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거든. 우린 지금 청담동에 살고 애들은 외고 다니고. 박지은이 일어서서 벗긴 백을 들어 올렸어요. 남편이 작년에 사준 거야. 5,500만 원 했대. 이거 사려고 웨이팅 1년 걸렸어. 동창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다음은 다른 동창들의 차례였습니다. 나는 병원 운영해. 남편이 의사거든. 우리 남편은 변호사야. 모두가 자신의 남편 직업과 집, 차를 자랑했어요. 그러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미선아, 너는? 박지은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일해. 침묵이 흘렀어요. 식당 운영하는구나. 아니, 거기서 일해. 주방 일도 하고 서빙도 하고. 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박지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동정이 섞인 하지만 동시에 우월감이 묻어나는 표정. 아, 그렇구나. 힘들겠다. 괜찮아. 나는 그 일이 좋아서. 그래도 식당 일은 좀 힘들잖아. 다른 동창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남편은 뭐 하시는데? 회사 다녀. 건설회사 상무. 아, 회사원이구나. 연봉은? 1억 정도. 아, 그 정도면. 괜찮네. 그 동창의 말투에서 그 정도는 별로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박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연봉이 5억 넘어. 그래도 미선이네 남편도 열심히 사시는 거잖아. 동정과 위로가 섞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프렌치 코스 요리. 가격이 1인당 30만 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즘 명품 가격 너무 올랐어. 우리 남편 이번에 벤츠 S클래스로 차 바꿨어. 우리의 과외비만 한 달에 500이야. 숫자들이 오갔어요. 그러다 박지은이 제게 물었습니다. 미선아, 너 집은 어디야? 강남. 논현동. 아파트? 몇 평? 30평대. 순간 박지은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아, 30평이면 적당하네. 우린 청담동 60평이야. 혹시 전세야, 월세야?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저는 대답했어요. 자가야. 아, 그래도 집은 있구나. 다행이다. 그래도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박지은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사진 찍자. 30년 만에 모인 건데. 동창들이 모여 포즈를 취했어요. 저도 뒤쪽에 서서 함께 찍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사진을 찍고 나서 박지은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미선아, 우리 둘이서도 찍자. 우리는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진이 제게 얼마나 큰 치욕을 안겨줄지요. 밤 10시가 넘어 동창회가 끝났어요. 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만난 동창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옷, 명품 가방,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들. 동정과 우월감이 섞인 시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어요. 어땠어? 그냥 그랬어.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걸까?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모욕은 다음 날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6시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려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99로 떠 있었어요. 뭐지? 중학교 동창회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어젯밤 박지은이 만든 방이었죠. 스크롤을 올려 확인했어요. 박지은 새벽 1시 23분. 여러분 어제 사진 올려요. 30년 만에 모인 우리.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사진도 있었습니다. 박지은과 제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그런데 그 사진 아래에 달린 댓글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박지은 새벽 1시 25분. 이거 나랑 미선이 찍은 건데 미선이 30년 동안 별로 안 변했네. 옷도 그대로고. 김수진 새벽 1시 32분. 미선이 어제 입은 옷 되게 촌스럽던데. 이혜진 새벽 1시 35분. 미선이 식당에서 일한다며? 힘들겠다 진짜. 박지은 새벽 1시 38분. 서빙하고 설거지도 한대. 근데 솔직히 우리 중에 그런 일 하는 사람 미선이 밖에 없지? 최은지 새벽 1시 42분. 맞아. 우리 중에 유일한 식당 아줌마. 박지은 새벽 1시 45분. 식당 아줌마 동창 인증샷. 사진 하나가 더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댓글은 계속 이어졌어요. 김수진 새벽 2시 1분. 어제 미선이 가방 봤어? 완전 낡았던데. 이혜진 새벽 2시 15분. 신발도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왔더라. 박지은 새벽 2시 20분. 그니까 키읔키읔 나는 버킨 백인데 미선이는 어디서 산 건지도 모를 가방 키읔키읔키읔. 최은지 새벽 2시 28분. 근데 솔직히 30년 만에 봤는데 너무 초량하지 않아? 우린 다들 잘 사는데. 박지은 새벽 2시 35분. 우린 명품 들고 다니는데 미선이는 식당에서 앞치마 두르고 일하잖아.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댓글은 아침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은지 오전 7시 15분. 일어났어? 어제 진짜 재밌었다 키우키우. 박지은 오전 7시 20분. 이응이응 나도. 근데 미선이는 아직 안 읽었네? 일요일인데 벌써 식당 가서 일하나? 키읔키읔. 김수진 오전 7시 25분. 식당 일하는 사람들은 쉬는 날도 없잖아. 키읔키읔 불쌍해. 이혜진 오전 7시 30분. 우리는 일요일에 브런치 먹으러 가는데 미선이는 브런치 만들어주는 거지 키읔키읔키읔.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남편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 동창회 어땠어? 저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채팅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무시하면 돼. 무시하면 돼?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그냥 넘어가자. 아니야,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니야.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사진들을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증거 확보하는 거야.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여보, 괜찮아. 그냥 채팅방 나가면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당신이 반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는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일단 채팅방은 나가지 마. 더 많은 증거가 쌓일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채팅방에는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어요. 저를 조롱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읽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지연아. 근데 사장님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어두우신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된장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채팅방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식당 아줌마 동창 인증샷. 우리 중에 유일한 식당 종업원. 처량하다. 오후 2시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55세의 제 얼굴. 주름이 조금 생긴 얼굴,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앞치마를 두른 모습. 나는 정말 처량한 걸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변호사? 응, 최 변호사님한테 상황 설명했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대. 여보, 그냥 넘어가자. 아니야. 저 사람들이 널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고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이 저를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지금 넘어가면 저 사람들은 계속 너를 무시할 거야. 당신이 정말 식당 아줌마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고.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알았어. 일단 증거를 더 모으자. 좋아. 그날부터 저는 채팅방을 계속 켜놓았어요. 메시지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수십 개씩요. 박지은 화요일 오후 3시. 미선이 왜 답 없어? 바쁘나? 김수진 화요일 오후 5시. 식당에서 일하느라 바쁘겠지. 박지은 수요일 오전 11시. 야, 미선아. 너 화났어. 우리 그냥 재미로 한 건데 키읔키읔. 이혜진 수요일 오후 2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다 친구잖아. 박지은 목요일 저녁 8시. 미선아, 답 좀 해봐. 뭐 그렇게 기분 나쁜 것도 아닌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채팅방에는 150개가 넘는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모두 저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내용.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최 변호사님, 증거 다 모았어요. 최 변호사가 화면을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모욕죄 모두 성립됩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사진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요.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박지은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지은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아, 나 지은이야. 내용 증명 받았는데 이게 뭐야? 농담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채팅방이 다시 활발해졌어요. 박지은 화요일 오전 9시.
얘들아 큰일 났어. 미선이가 나한테 내용 증명 보냈어. 김수진 화요일 오전 9시 5분. 뭐? 내용 증명? 왜? 박지은 화요일 오전 9시 7분. 사진 지우고 사과하래. 안 그러면 고소한대. 이혜진 화요일 오전 9시 10분. 헐. 진심. 미선이가 최은지 화요일 오전 9시 15분. 우리 그냥 장난친 건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혜진 화요일 오전 9시 35분. 일단 사진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채팅방에 올라왔던 제 사진들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진짜 반격의 타이밍을요. 동창회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7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은과 동창들은 사진을 삭제한 후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채팅방을 나갔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최 변호사입니다. 아, 네. 변호사님.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이야기요? 네. 사모님께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후 4시에 서초동 로펌으로 향했어요. 20층 회의실에는 최 변호사와 모르는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한국산업개발 송철호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송 이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선 사장님. 이분이 오늘 오신 이유는 사모님께 투자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요? 네. 한국산업개발이 진행 중인 청담동 재개발 프로젝트의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송 이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총 투자금 50억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50억이면 큰 금액이네요. 네. 하지만 사모님께서 보유하신 자산을 고려하면 충분히 참여 가능하신 규모입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제안하시는 건가요? 송 이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저희가 원래 접촉하려던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성그룹이요. 대성그룹? 네. 대성그룹 박정민 회장의 며느리 분께서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미팅을 잡았는데요. 그런데요? 그런데 미팅 당일 그분이 굉장히 오만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무시하고 프로젝트를 깎아내리고 솔직히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를 찾던 중 최 변호사님께서 사모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대성그룹 며느리분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송 이사가 명함을 꺼냈어요. 박지은 씨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박지은. 3개월 전 동창회에서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 알 것 같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네, 참여하겠습니다.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제가 직접 박지은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송 이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미팅을 주선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어. 저는 송 이사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이 듣더니 눈이 커졌어요. 박지은? 그 동창회에서 너를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 응. 그럼 지금 그 사람이 투자를 원하는데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야? 그렇지. 남편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완전 운명의 장난인데 정말 만날 수 있어? 송 이사님이 미팅을 주선해준대. 다음 주 화요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응. 그럴 거야. 다음 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르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남편이 어제 사준 샤넬 가방. 700만 원짜리였습니다. 이거 들고 가. 여보, 이게 얼마야? 괜찮아, 오늘 내가 빛나야 하니까. 저는 화장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명품 가방을 든 저. 오후 3시 저는 강남의 한 카페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송 이사가 문 앞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사모님 이쪽입니다. 룸 안에는 이미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은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미선아? 오랜만이네. 저는 인사했습니다. 박지은의 눈이 저를 위아래로 흘렀어요. 제 정장, 화장, 그리고 샤넬 가방까지. 너 왜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송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박지은 씨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저희 프로젝트의 새로운 투자자이신 김미선 사장님이십니다. 뭐? 박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투자자. 미선이가? 네, 김미선 사장님께서 50억 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박지은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조용히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3개월 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너 식당에서 일한다며? 어떻게 50억을? 식당에서 일하는 건 맞아. 하지만 그건 내가 소유한 식당이야. 그 건물도 내 거고. 뭐? 그리고 강남에 건물 2채 더 있어. 총 자산이 한 450억 정도 되지. 박지은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말도 안 돼. 송 이사가 말했습니다. 박지은 씨, 사실 저희가 처음에 박지은 씨에게 투자 제안을 드렸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박 씨께서 저희 직원들을 무시하시고 프로젝트를 폄하하시는 바람에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건. 그래서 다른 투자자를 찾았고 김미선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지은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당황, 그리고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아. 나. 지은아.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3개월 전에 동창회 기억나? 넌 나를 식당 아줌마라고 불렀잖아.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처량하다고 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때는 왜 안 미안했어? 제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나는 그냥 장난이었어. 장난? 남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올리고 조롱하는 게 장난이야. 박지은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알아? 내용 증명이야. 내가 변호사 통해서 너한테 보냈던 거. 알아. 그때 넌 사진만 지우고 사과는 안 했어. 왜 사과 안 했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지금 이 사과가 너한테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박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선아. 제발. 우리 시댁이 지금 너무 어려워. 이번 투자 기회를 놓치면 정말 큰일 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녀가 손을 모으며 빌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송 이사님, 투자 계약서는 제 변호사한테 보내주세요. 검토 후에 서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지은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미선아. 제발. 저는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지은아, 사람을 직업과 외모로 판단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 그게 오늘 네가 배워야 할 교훈이야.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어떻게 됐어? 완벽했어. 박지은 완전히 무너졌어. 잘했어. 그날 저녁 저는 투자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50억 원 규모의 청담동 재개발 프로젝트. 원래 박지은이 원했던 그 자리를 제가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박지은이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미선아, 문을 열고 들어온 박지은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3개월 전 동창회 때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았어? 너 식당 일한다고 했잖아. 강남에서 찾았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선아, 제발 투자 기회 양보해줘.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왜 힘들어? 시댁에서 난리야. 투자 기회 놓쳤다고 나한테 이혼하래. 그래? 그리고 남편도 화났어.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박지은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로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은아, 3개월 전에 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미안해. 식당 아줌마라고 했잖아. 처량하다고 했고. 우리 중에 유일한 식당 종업원이라고 조롱했어. 정말 미안해. 그때 난 한 번도 너한테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내 직업을 말했을 뿐이야. 그런데 넌 그걸 가지고 나를 무시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뭘 잘못 생각했는데? 박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너보다 잘 산다고 생각했어. 명품 가방 들고 좋은 집에 살고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그래서 우월감을 느꼈어. 그래서 나를 무시한 거야? 응.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알아, 이제 알아. 넌 나를 식당 종업원이라고 무시했어. 하지만 난 그 일이 자랑스러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박지은이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그래도 투자는 내가 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뭐?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직업으로, 돈으로, 옷으로 평가하지 말고. 약속할게. 그리고 네가 정말 나한테 미안하다면 다른 동창들한테도 말해. 자기들이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럴게. 박지은이 식당을 나갔어요. 뒷모습이 굽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배우는구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투자 계약을 마친 다음 날 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명예훼손 건 기억하시죠? 네, 사장님. 고소 진행하고 싶어요. 박지은과 채팅방에서 저를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을요.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다음 날 고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박지은을 포함해 총 5명.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모욕죄. 그날 오후부터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일정을 잡자는 거였죠.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피해자 김미선입니다. 2023년 4월 15일 30년 만에 열린 중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조사관이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2주 후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2023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 방법원. 그날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박지은과 다른 동창 4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원고 측 변호인 시작하시죠. 최 변호사가 일어나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채팅방 캡처 사진, 그리고 제 진술서.
피고인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아줌마, 처량하다 등의 표현으로 원고를 조롱했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검토했어요. 피고 측 변호인 반론하시죠. 박지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창 간의 농담이었을 뿐 악의는 없었습니다. 농담이라고요? 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이 채팅 내용을 보시면 단순 농담이 아닙니다. 판사가 저를 봤어요. 원고 김미선 씨, 발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네, 판사님. 저는 30년 만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직업을 듣자마자 저를 무시했습니다. 식당 일을 한다고 하니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봤죠. 원고는 정말 식당에서 일을 하십니까? 네. 하지만 그건 제가 소유한 식당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남에 건물 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직업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을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박지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가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다시 입장했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지은, 김수진, 이혜진, 최은진은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죄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각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명합니다. 박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수고했어. 법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박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아, 정말 미안해. 저는 돌아봤습니다. 지은아, 이제 정말 배웠으면 좋겠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 응, 평생 잊지 않을게. 햇살이 따스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주가 지났어요. 박지은과 다른 동창들은 SNS에 공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만난 동창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녀의 직업을 이유로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게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었고 저는 깊이 반성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돈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김미선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식당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점심시간.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저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웠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주 후 중앙일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저는 식당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건물주이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의 당당한 외침.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갔고 SNS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진짜 멋지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준 케이스. 나도 서비스직 일하는데 맨날 무시당한. 이 기사 보고 힘 얻었다. 명품 들고 다닌다고 잘 사는 거 아님. 진짜 부자는 저렇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 기사가 난 후 식당에 손님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기사 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손님들이 응원해줬어요. 그런 응원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달 후 박지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선아, 기사 봤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어. 나는 지금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너 덕분에 배웠어.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했어요. 지은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다행이야. 앞으로 잘 살아.
2023년 11월 청담동 재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투자자로서 프로젝트를 지켜봤지만 여전히 매일 식당에 나가 일했습니다. 사장님 왜 식당 일을 계속하세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난 이 일이 좋아서 그래. 손님들 얼굴 보는 것도 좋고 요리하는 것도 좋고. 저도 나중에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돈이 많아도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요. 저는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새해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동해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여보, 작년 한 해 어땠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 나를 찾은 것 같아. 나를 찾았다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돈이나 명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정말 멋있어.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명품 가방이나 비싼 차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가 진짜 가치라는 것을요.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사랑하는 일이니까요. 3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은 저를 식당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한테도 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가 30년 만에 동창회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저는 오늘도 식당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